네, 안녕하세요. 스플리마니원 이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의 이정원의 자가면역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운동요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관절에 염증이 있을 때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가면역 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은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우리가 앓게 되고 오랜 시간의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관절이 심하게 부어 있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해서 우리가 움직이기 불편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핫팩이라든지 아이스팩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 약간의 통증이라던가 불편감은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좀 관절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몇 번 움직여 봤을 때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해지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운동을 충분히 해서 그 부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양약을 오래 드시는 경우에는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에도 사지 말단의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대나 근육을 약화시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오래 복용하실 경우에는 특별히 더 운동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운동을 해서 건강한 어떤 관절, 그러니까 근육이나 인대가 튼튼하고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먼저 손을 마사지하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거고, 그 이후에는 전신의 운동과 스트레칭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원 원장의 자가면역 토크, 본격적으로 손 마사지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손을 잘 마사지하고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일상생활의 질을 확실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손 마사지를 평소에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마사지를 할 건데요. 일단은 그 오일을 하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저는 그냥 그 많이들 아시는 이제 베이비 오일이라고 하죠. 이거를 좀 사용을 해볼 거고, 보통의 경우에는 마사지 할 때 마사지 오일들이 있습니다. 아로마 마사지 오일들이 있고, 뭐 그 괄사 오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화한 느낌이 나는 거라든지 아로마 형태의 오일들이 조금 더 통증을 좀 잘 없애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하실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오일을, 이제 저는 저의 오른손을 이용해서 왼손을 마사지를 할 건데요. 오른손에 이제 오일을 조금 덜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일을 오른손에 좀 덜어주시고요. 이제 왼손에도 좀 묻혀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일단은 손가락 사이사이를 마사지를 할 겁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를 마사지 할 건데요. 마사지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꽉꽉 누르는 것이 아니고 살살 그냥 문질러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 부위에 근육이 있구나, 뭐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껴주시면서 그냥 천천히 만져주시고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도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마사지 하실 때 이 윗부분보다는 아랫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손가락 사이 부분들은 한의학에서 십선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많은 신경이 모여 있어서 많은 자극을 또 경험하게 줄 수가 있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붙어 있는 근육을 좀 마사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에는 굉장히 많은 편안함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시고, 아니시면 세 번째 손가락 이용해서 여기 밑에 걸어주시고 이런 형태로 해서 마사지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손가락 사이사이를 마사지를 먼저 해주시는 거고, 이게 이제 1번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2번은 이제 손가락의 그 아랫부분들 있죠? 아랫부분들을 살살 이제 문질러 주시고 마사지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손가락을 두 개를 이용해서 살살 이렇게 만져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손가락 아랫부분을요. 살을 이렇게 살살 만져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자, 다섯 번째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이게 2번입니다. 이 손가락 아랫부분의 살들을 살살 만져주시는 거. 1번이랑 마찬가지로 2번도 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살 만져주시고 근육과 살이 있구나를 느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손바닥에 있는 그 뼈 주변들을 만져주시는 건데요. 이 손가락 사이사이를 이용해서 뼈 부분들을 살살 이렇게 마사지를 좀 문질러 주시는 형태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오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그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손가락 뼈 사이사이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가락을 좀 한번 만져주셔도 괜찮고요. 전체적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사지를 하는 것인데요. 마사지를 하고 나면 확실히 손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류마티스 환자분들에게는 제가 마사지를 한 번씩은 해드리고 있는데, 마사지를 하시면 손이 좀 따뜻해지고 통증도 줄어들고 관절 움직이기가 좀 편해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를 알려드리면 집에서 이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잘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이 마사지를 충분히 좀 해주시면 평소에 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먼저 마사지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전신의 관절들을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